기소는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 즉 사건이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제소라 함은 민사 등 사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에는 정식기소, 즉 구공판과 약식기소, 즉 벌금형 청구가 있습니다. 정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견으로 법원에 사건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 판사는 99% 벌금형을 결정해 주는데 100%는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이 봐줬다거나 벌금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판사는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고 피고인도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약식명령이 고지되더라도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민사, 형사 사건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6천만 원만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1억 원을 다 달라고 4천만 원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물론 2천만 원만 더 달라고 일부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도 6천만 원 진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도 2천만 원 부분은 인정하고 4천만 원 부분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1심에서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나온 경우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쇼츠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나온 경우는 항소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전부 받아들여진 경우의 원고, 피고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는데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의 피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무죄 주장을 열심히 했는데 무죄가 선고된 경우의 피고인 등은 항소를 할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되더라도 청구의 확장, 즉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또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피고의 항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항소와 유사한 것으로 부대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78회에 설명드린 항소이익이 있다면 민사사건이라면 원, 피고 모두, 형사사건이라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상대방만 항소를 하고 항소기간이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항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항소기간은 지났으나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 즉 부대해서 항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부대항소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접견을 하면 하나같이 검사의 부대항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검사의 항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대항소에서 알아두실 것은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없어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더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즉 검사의 항소가 없는 이상 2심에서 1심보다 더 나쁘게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가끔 받아들여지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뢰인이 검사 항소만 기각해달라 하시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이익 변경 금지는 민사 사건에서도 적용됩니다.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립니다.